안녕하십니까. 순환 인셉션 함성곡 신경망을 이용한 초단기 다중전력 수요 예측에 대해서 발표할 고려대학교의 김준홍입니다. 먼저 우리는 매일 전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프레임워크를 보시면 발전소에서 생산을 할 거고요. 그리고 변전소로 가서 에너지 저장을 하게 됩니다. 에너지 저장을 저희는 소비자가 이용을 하게 되고, 소비자가 사용하는 패턴을 저희는 데이터에 저장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과 같이 소비자의 패턴을 저장을 하게 되면 발전소의 가동, 정책 반영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직관적으로 말을 하게 되면, 제대로 된 예측이 정말 가능하다면 발전소를 하나 끌 수 있는 큰 장점이 생기게 됩니다. 발전소를 하나 끄게 되면 굉장히 큰 금전적 이득이 생기기 때문에 이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단순 리그레션 태스크지만 파급력이 큰 태스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previous work를 보시면 2018년도까지 굉장히 간단한 네트워크로 진행을 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딥 뉴럴 네트워크를 쓰거나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쓰거나 1D 컨볼루션을 쓰거나 리커런 뉴럴 네트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알고 싶었던 거는 이제 저희가 사용한 건 한국의 실제 스마트 그리드 데이터입니다. 대단지를 통해서 습득한 스마트 그리드 데이터고요. 이걸 통해서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올까라는 것이 첫 번째로 궁금했고요. 두 번째로 기본 모델보다 좀 더 좋은 모델을 만들어 볼 수는 없을까라는 게 두 번째 물음이었습니다. 데이터 컬렉션을 보시면 저희는 인천, 시와 광주 세 개의 지역 단지에서 생산되는 대량의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은 하나하나마다 스마트 미터로 수집이 되는 데이터고요. 하드 클러스터를 통해서 모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세 개 단지 모두 트레이닝 기간은 시즈널 이펙트를 반영하기 위해서 1년 이상을 트레이닝을 했고요.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 120일 정도를 테스트를 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변수 셋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hour, day, month에 대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저희는 아날로그 시계 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력 사용 패턴의 경우에는 공휴일이냐 공휴일이 아니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공휴일에 대한 거를 바이너리 변수로 넣었고요. 그리고 일주일간의 요일별을 원화 벡터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전력 예측에서 previous work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변수가 온도, 습도, 그리고 풍속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상청에서 제공한 예측값을 사용을 했고요. 미래를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온도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균 온도인 12.5도에서 온도를 뺀 거에 앱솔루트를 씌운 adjusted temperature를 이용을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전력을 많이 쓰는 게 굉장히 온도가 높은 여름이나 아니면 굉장히 추운 겨울이 되겠죠. 그래서 양극단에 있는 온도에서 많은 전력량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보정을 했고요. 코릴레이션 지표만 봐도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에 대한 거 원화 벡터로 넣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 전력 가격 책정을 할 때 이 세 가지로 나눠서 법적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에 대한 법칙에 따라서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를 각 시간 시퀀스에 맞춰서 원화 벡터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데이터 자체는 스마트 미터에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저희는 전체 전력 단지에 대해서 예측을 할 거기 때문에 스마트 미터의 개수가 결국 상가 단지의 개수랑 일치합니다. 근데 이것을 반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센서의 개수가 상가의 개수를 의미를 하고, 상가의 계약 유무에 따라서 미래에 대한 스마트 미터 가동의 유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가용한 변수라는 걸 알고 저희는 이 변수를 가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겟 베리어블은 전력량입니다. 저희는 원래 최소 단위는 15분 단위인데 어느 정도 노이즈가 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단기 예측으로 30분 단위의 전력량 예측을 했습니다. 좀 더 알아보면 결국 미래 시점에서 가용한 인풋 베리어블은 다음과 같이 27개고요. 과거 시점에서는 여기에다가 과거에 사용된 전력량 패턴을 트레이닝할 수 있기 때문에 총 28개가 됩니다. 타겟 베리어블 미래의 전력량이 되니까
일렉트릭 로드가 됩니다. 이걸 좀 더 도식화를 해서 알아보면 저희는 30분 단위 전력량을 예측을 할 겁니다. 30분 단위 전력량을 예측을 하고 30분 단위에서 48타임이 되니까 결국 24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미래 하루 단위까지를 예측하는 매니 투 매니 방식의 리그레션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기존 연구에서 보게 되면 뭐 3일을 트레이닝하거나 뭐 5일을 트레이닝하거나 7일 트레이닝하거나 이런 식으로 따로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데이터에서 어느 상황이 제일 좋은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3일, 5일, 7일을 전부 실험하였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네트워크는 4가지입니다. 뉴럴넷 구조로만 사용을 했고요. 제 파일럿 모델을 보이기 위해서 4가지 모델을 실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멀티레 퍼셉트론을 했고요. 두 번째는 1D 컨볼루션 뉴럴넷을 했고, 세 번째는 LSTM 셀 기반 리커런 뉴럴넷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미래에 있는 LSTM 셀에 나온 히든 벡터들을 다시 나이브 인셉션 모듈을 써서 리커런트 인셉션 컨볼루션 뉴럴넷을 해봤습니다. 트레이닝 가이드나 익스페리먼트 디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사용할 평가 지표는 이제 RMSE와 MAP이고요. 로스 자체는 델타1의 후버 로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MSE보다 RLI 좀 더 덜 민감하기 때문에 저희는 후버 로스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배치 사이즈는 256이고 러닝 레이트는 10의 3승부터 10의 5승까지 DK에서 가이딩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컨볼루션과 댄스 레이어 뒤에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고, 그리고 옵티마이제이션 메서드는 RMS 프롭을 사용을 했습니다.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풋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과거의 인풋 베리어블들과 미래에 가용한 인풋 베리어블이 들어가고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은 2가지의 노드 크기로 행했습니다. 128개 노드를 쓴 것도 있고요. 256개를 쓴 것도 있고, 제일 마지막에 말단에 드랍아웃을 건 모델 총 4가지를 행했습니다. 드랍아웃 레이트는 0.8을 넣습니다. 1D 컨볼루션 뉴럴넷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서 쓸 수 있는 텐서 쉐입과 그리고 미래에서 쓰는 인풋 베리어블의 쉐입 자체가 과거의 전력량을 쓸 수 있냐 아니냐에 대해서 달랐기 때문에 저희는 2개를 같이 넣는 1D 컨볼루션 뉴럴넷 구조를 사용을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제 3번의 컨볼루션 모듈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각각에 나온 레이턴트 피처를 기준으로 컨케이트네이트를 합니다. 그러고 풀리 커넥티드로 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2개 합쳐서 필터의 개수를 32개, 32개, 64개로 진행한 게 있고요. 그리고 64개, 64개로 진행을 한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 댄스 레이어의 드랍아웃 건 것과 걸지 않은 것 총 4가지 모델을 실험했습니다. 다음은 RNN에 대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RNN 셀의 노드의 개수는 이제 128개와 256개로 실험을 했고요. 그리고 드랍아웃은 LSTM 셀 기준으로 걸었습니다. LSTM 셀 기준으로 0.8을 건 것과 걸지 않은 것 총 4가지 모델을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RNN 셀에 나오는 이 미래 부분에 히든 스테이트를 컨케이트네이트하고 저희는 나이브 인셉션 모드를 걸었습니다. 나이브 인셉션 모드를 걸고 풀리 커넥티드를 진행한 게 제안하는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LSTM 셀 기준으로 드랍아웃을 건 것과 걸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다른 부분은 여기 딱 한 가지인데요. 저희가 생각을 했던 거는 이 데이터 자체는 굉장히 네이버 시퀀스 간의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높은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RNN 같은 경우에는 뭐 바이디렉셔널로 쓰더라도 히든 스테이트를 전 시점에 대해서만 직접적으로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시점이 차이가 나게 되면 뭐 forget 게이트나 안에 들어가 있는 게이트들 때문에 바로 히든 스테이트 자체를 바로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히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보정하는 역할로 1D 컨볼루션 인셉션 모듈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 필터를 하나를 걸게 되면 지금 원래 있던 풀리 커넥티드랑 동일하고요. 1D 컨볼루션 필터의 뭐 너비 자체가 3이라는 거는 내가 예측할 시점에 대해서 앞뒤로 30분을 더 보고 5, 7 같은 경우에는 앞뒤로 1시간 반을 더 보게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각각에 대해서 최적화된 피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인천의 경우에는 제한한 방식이 가장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광주의 경우도 가장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와의 경우에는 한번 5일에서 경우가 RNN이 좋게 나오지만 나머지 경우의 수에서는 제한한 모델이 가장 좋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4개의 모델, 각각의 모듈에 대해서 4개의 모델을 썼는데 그 4개의 모델을 평균을 내보면 제한한 방식이 RMS나 MAP 기준 가장 좋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궁금했던 건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가라는 건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MAP 기준으로는 약 4% 정도 대가 나오고, 그리고 C와 경우에는 MAP 대가 좀 높게 나옵니다. 거의 8% 정도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바차트로 한번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이 제한한 방식이 가장 좋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RNN 같은 경우에 시퀀스가 길어지면 트레이닝이나 인퍼런스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7일을 학습하는 것보다 3일을 학습하는 것이 인퍼런스나 아니면 모델 관점에서 이득인데, 전체적으로 결과를 보게 되면 인천의 경우에는 3일이 좀 더 안 좋게 나오지만 광주나 시야 같은 경우에는 3일이 오히려 더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과거 3일을 학습에 사용하여도 대부분이 비교적 우수한 성능을 산출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0분 단위로 48타임을 예측했기 때문에 각각의 알고리즘별로 평균값을 내서 RMS에 대한 것을 타임에 대해서 플러팅을 해봤습니다. 보시게 되면 초록색이 RNN이고요. 빨간색이 인셉션 모드를 건 모델인데 처음이나 마지막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셉션 모드를 할 때 더 많이 볼 수 있는 댄스한 피처가 안 올라오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반으로 갈수록 그게 더 성능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NN의 히든 스테이트에 보정을 할 기회가 없는 상황에서 인셉션 모듈이 이를 보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을 보면 이제 본 연구는 한국에서 실제 스마트 미터로 수집한 인천, 광주, 시와 단지를 기준으로 30분 단위 48시점, 즉 하루의 전력량을 예측을 했습니다. 기존 연구에 사용했던 MLP 1DCN은 RNN보다 제한한 방식이 모든 단지에 관해서 RMSE 지표 기준 우수함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1D 인셉션 모듈이 히든 스테이트가 보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3일, 5일, 7일에 대해서 전부 트레이닝을 했을 때 3일 정도 학습하여도 비용 복잡도 면에서 더 줄이고 우수한 성능을 산출할 수 있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결과를 보시면 인천, 광주의 경우에는 약 71, 57kW 정도의 MSE를 산출하며 이는 MAP 기준 약 4%의 성능을 의미합니다. 시야의 경우에는 약 8%의 MAP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 연구는 굉장히 아직 할 게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보통 1D 컨볼루션 뉴럴넷과 리커런트 뉴럴을 섞을 때 만약에 인코더 디코더로 한다고 하면 인코더에서 시퀀스를 줄이고 아웃라이어에 대한 것을 덜 민감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1D 컨볼루션을 하고 이제 인풋 벡터로 LSTM 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한 방식이 과거 시퀀스의 길이를 어느 정도 줄이는 것까지 예측해서 성능이 보정이 되는가 아니면 더 좋아지는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행한 인셉션 모듈이 만약 어텐션 구조, 여러 어텐션 구조를 했을 때도 어느 정도 성능 향상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레퍼런스는 다음과 같고요.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